안녕하세요. 땅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샤머니즘의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서구의 인간 중심, 이성 중심 문화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고 편리한 삶을 마련을 해주었죠. 그러나 그와 함께 오늘날 기후위기, 양극화 등 보편화된 위험성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중심, 이성 중심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통해서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넘어서서 몸으로 땅을 대하고 몸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과 입맞춤하다, 땅에 입맞춤하다. 에로틱한 느낌이 좀 드시죠? 그 설렘, 그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땅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정신도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임지연 선생님께서 땅과 입맞춤학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 대략 30분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을 더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방하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임지연 선생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을 제가 막 못 맞춰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게다가 퍼포먼스 한다고 했는데 괜히 한다고 했다가 이게 막 민폐만 끼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잘 보여줄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또 공간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땅 자체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 자연, 땅, 생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조금 더 인간의 인식 능력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몸의 태도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땅을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단층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어차피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삶의 터전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새로운 인식 능력 내지는 새로운 태도로 이 땅과 자연의 문제를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샤머니즘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생태 내지는 자연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인간이 주로 활용해 왔던 그리고 인간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자부해 왔던 이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시각을 좀 내려놓고 샤머니즘 그리고 몸의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다 더 좀 뭔가 에로틱한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뭐 입맞춤 정도로는 그렇게 크게 에로틱한 느낌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몸에서 일어나는 활력 그리고 에너지 이쪽 부분에 좀 더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다라고 일단 사전에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앞에서 퍼포먼스 하기도 했지만 이제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소개 드리면서 말씀 나누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름 뒤에 레흐베이라고 하는 어떤 좀 낯선 발음에 이름을 좀 붙여서 소개를 하는 편이에요. 레흐베이라고 하는 발음은 아랍어로 연인을 위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의미가 뭔지 저도 꿈에서 만난 개념 발음이고 글자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구글 그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발음을 그대로 적어보고 스펠링을 적어보니까 아랍어 글자로 같이 번안이 되면서 연인을 위하여 for lovers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너무 멋있는 이름이다. 꿈에서 만났지만 그래서 어떤 이름에 항상 붙여가지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임지연과 꿈속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임지연이 이렇게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레흐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빗속에서 춤추는 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빗소리 들으면서 춤이라고 하는 것을 추게 되었고 뭐 춤을 원래 전공하거나 따로 이렇게 익힌 것이 아니라 어느 날 3년쯤 전 여름에 빗소리 들으면서 춤을 갑자기 추면서 이런 퍼포먼스와 연구들이 좀 시작되어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그런 경험이고 그리고 미학 연구 차원에서도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퍼포먼스도 하고 춤도 추고 이걸 같이 기초로 해서 미학적 개념으로 전환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성장 중심 내지는 경제적 가치에 기초해서 사람을 닥달하는 방식의
사회 구성 내지는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이건 이제 종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어떻게 생명 가치를 기초로 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서 샤머니즘, 활력, 몸의 운동, 몸의 재배치, 이와 같은 일들을 좀 연구하면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 오늘날 이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 등등, 이 전반의 이 생태적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발표자로서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관점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샤머니즘을 소환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비판은 17세기 이후로 보다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던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생명 가치로의 사회 전환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시각, 그리고 그 운동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담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샤머니즘이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샤머니즘 느낌은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해봐라라고 하면 아마 딱 그렇게 규정 내리기 참 어려운데, 많은 연구자들도 100명의 샤머니 있으면 100개의 샤머니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샤머니즘의 기본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샤머니즘이 취하고 있는 운동 내지는 샤머니즘이 뭘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 샤머니즘이 어떤 구조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샤머니즘 자체의 세계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샤머니즘 세계관에 기초해서 일종의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겠는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성이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땅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 그리고 계산될 수 있는 일종의 평당의 가격 이런 정도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샤머니즘 관점에서 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건과 운동, 경험에 기초해서 땅을 대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소 위험할 수도 있고 좀 굳이 이렇게까지 접근에 들어가야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혼을 통한 깊은 공감이기 때문에 이 공감의 이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같이 나누는 그런 흐름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샤머니즘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이와 같이 엄청난 수준의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자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대돼서 소위 문명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룩한 시대에 마냥 좋은 것만 있다면 계속 그냥 이 기조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험사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편적으로 어느 국가에서나 그리고 어느 세대에나 동일하게 쓰인 만큼 이와 같은 문명 발전의 원리 내지는 방법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많이 제기를 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연령 불문, 직업 불문, 국적 불문하고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험사회 내지는 위기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원인을 다 일일이 찾자면 우주의 역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석기, 신석기 이때부터 인류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의 작동 원리 크게 2가지죠. 자본과 과학기술, 이 2가지 작동 원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17세기 서구 근대의 세계관 내지는 진리관 내지는 지식 생산의 방법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서구 근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였길래 이런 위험사회를 어떻게 보면 도래하게 만들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사실 17세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중세하고는 이제 다른 그야말로 모던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열었던 주요 이제 모토를, 철학적 모토를 제시하면서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타나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고 있듯이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중심만이 아니라 인간 우월이죠. 그리고 인간 안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 중에서 이성, 이때의 이성은 reason, 라치오를 기초로 한, 그러니까 수적 비례 내지는 계산, 측정, 그다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이제 이런 이성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식 생산 내지는 진리를 한번 추구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기획이 서구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이성 중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우월로까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위계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너무 과도한 집중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럼 어떠한 집중이 일어났냐? 모든 것을 다 분리시키고 분리시키는 한도 내에서 특정한 영역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 근대성의 프로젝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든 공간이든 존재이든 정신이든 각각의 영역으로 다 분리를 시키고, 시간 안에서도 분리시키고, 공간 안에서도 분리시키고, 존재 안에서도 분리시키고, 정신 안에서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이성으로서는 모호하거나 혼돈스러운 것, 불투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투명하고 모호한 영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순수하게 한 영역이 자신의 자율적인 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원리를 자꾸 발견을 해내면서 이제 근대의 이성 철학, 그다음에 과학주의 등등의 이제 학문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 분리와 정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중세 때의 수공업 시대에서 생산량과 산업혁명 이후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 노동원리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 일종의 분업 시스템입니다. 특정한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대량 생산하지만 그 기계와 대량 생산 시스템 하에서 분업할 수 있다. 노동을 특정 어떤 부분에 따라서 노동력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비단 재화의 생산에만이 아니라 인간 정신 능력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정도의 지식과 재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이 근대의 이성, 인간 중심, 분리와 정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점이 이제 극단화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도하게 되는 거죠. 이반 일리치도 그 두 단계의 발전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의 발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죠. 그런데 2단계에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모습은 모순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생산 자체가 오히려 인간 존재 내지는 생태계 존재를 위협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2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날의 위험사회 내지는 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어떤 현실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인간중심적 태도 내지는 방법을 쓸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여전히 이성의 기초에서 그 문제를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다도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분명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식 생산의 역사와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인류 문명의 흐름을 우리가 면밀히 성찰을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가장
뭐랄까요, 이득이 되는 건 소유 감각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요. 내 땅으로 어떤 사물을 들일 건가 말 건가, 다른 사람의 땅으로 내가 침입할 건가 말 건가. 지식 생산에 있어서의 분리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소유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내가 이 땅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지배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권력관계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성의 기초에서 무언가를 자꾸 알려고 하는 이런 활동, 지식 생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태 문명의 위기, 위험 사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식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규정하고 이론적으로 파헤치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한계 상황이 너무나 명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하는 욕망보다는 다른 방식의 욕망운동, 다른 방식의 몸운동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알면서 함으로의 전환이 정말로 이제 필요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이 이제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본 땅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저 스스로도 야, 이건 정말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전히 그 지식 생산의 방법인 무엇 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를 알아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풀어 쓴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제는 샤머니즘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몸의 전환을 통하여 가서 샤먼 되기, becoming the shaman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이 샤먼 되기의 운동이 오늘날 새로운 미학운동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학에서는 근대에서부터 탄생하여서 지금까지 쭉 나름대로 메이저 학문으로까지 그렇게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이너한 그 영역을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성이 못하는 감성만의 어떤 원리, 그리고 감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모습 내지는 진리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 미학의 운동이었는데, 이 샤먼 되기라고 하는 이 운동을 제안함으로써 미학이 오늘날에 맞는, 그러니까 근대에는 감성운동 정도를 좀 촉발했다면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미학운동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보다 본격적인 샤머니즘이 아닌 새로운 미학운동으로서의 샤먼 되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라고 주장하고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샤먼 되기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샤먼이 되는 것이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제 샤머니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샤머니즘 내지는 샤먼 되기, 샤먼으로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좀 진행을 하면 이 논의의 폭이 조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샤머니즘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아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인류학적인, 그리고 인류학적 보고를 뛰어넘어서 종교학적인 차원에서도 이 샤머니즘을 좀 보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라서 일단 그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을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엘리아데가 1951년에 출간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보면 샤머니즘이란 일종의 고대의 접신술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접촉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어느 민족, 부족, 국가에서든 나타나는 샤머니즘의 어떤 공통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엑스터시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엑스터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타론 망아, 황홀감, 엄청난 정도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 신과의 접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아 상실이죠.
자아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경계가 무너짐으로써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가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활동을 이제 엑스터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접신의 과정에서 엑스터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아드의 이 규정은 고대의 접신술, 엑스터시의 기술 이외에 트랜스의 기술들일 수도 있고 포제션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트랜스는 일종의 이제 전환 과정이죠. 트랜스의 상태에 이제 몰입해가는 이런 어떤 과정인데, 그리고 포제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빙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중간중간 끼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독특한 체험을 샤먼이 접신의 순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체험들의 층위를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엑스터시, 트랜스, 포제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층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그나마라도 좀 이해 가능하게 번안하여 가지고 해석을 좀 해본다면, 엑스터시의 상태에서 샤먼은 일단 확고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 상실 경험이 그냥 부정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아닌 다른 타자와 분명히 접촉을 해요. 조상신이 들어오든 천상계의 신이 들어오든 지하계의 뭐 어떤 신이 들어오든 타자와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본인으로서는 평소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충만감 같은 것들을 일종의 혼의 여행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고, 그 여행의 어떤 결과를 이제 뭐 공수로든 아니면 어떤 메시지로든 이렇게 전달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 접신의 순간 샤먼은 어떻게 경험을 한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도 이렇게 접신을 한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역시 이제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 샤머니즘이 어떤 세계 구조,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엘리아드의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좀 통틀어서 좀 이렇게 도표화해 본 것인데, 제가 엘리아드 책이 샤머니즘이 진짜 두껍거든요. 그리고 온갖 대륙, 뭐 유럽, 뭐 시베리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온갖 대륙들의 샤먼의 그런 인류학적인 보고들을 종교학자의 입장에서 쫙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엘리아드의 요 텍스트 전체를 엑셀 표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가지고 지도순으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인데, 어느 민족이든 그리고 어느 대륙이든 다양한 샤먼의 경험들, 행위들, 제의들이 등장을 하지만 기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천상계가 있고 하늘이죠. 지하계가 있고 천상계와 지하계 사이를 왕래하는 것이 샤먼이다. 그래서 천상계 여행의 이야기 따로, 지하계 여행이 따로, 그리고 요 사이를 왕래했을 때의 이야기 따로, 이런 것들이 인류학적 보고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민족, 어느 대륙에서나 형태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 구조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국과 뭐 몽골 등등의 이제 조금 사례를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 공통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약간의 차이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등장하는 이 신들은 이름은 도교적인 측면이 많이 도입이 좀 돼요. 그래서 막 옥황상제라든가 재석이라든가 칠성, 천신, 그리고 막 선앙당의 어떤 선앙신 등 약간 도교적이고, 그리고 민속신앙에서 이야기되었던 이제 그런 신들이 다수 이야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자연 자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기보다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의 신이 깃들였을 때 우리가 의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의례적 측면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례를 통해서 신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한국 샤머니즘, 한국 무속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몽골은 자연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늘 푸른 하늘신, 일종의 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올콜섬의 신, 바이칼호의 주신,
독수리의 신, 대지의 신 이런 식으로 자연물 자체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범신론적으로 그렇게 부여를 하고 그 신을 막 부른다거나 아니면 독수리 신에 빙의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례적인 그러니까 리추얼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기보다 자연에 어떻게 직접 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부족이라든가 대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 것이 뭐 샤머니즘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접근을 해나가면서 저는 다른 부족이나 다른 대륙의 샤머니즘보다 우리 한국 무속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생태 문제 내지는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무속의 어떤 신령은 한 63% 정도는 자연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바위라든가 나무라든가 등등으로 자연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국 샤먼, 한국 무당에게 자연은 그냥 신이 강림하였다.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례를 통해 가지고 무당과 신 그리고 그 의례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교감을 나누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무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굿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와 서로의 연결 이런 것들 이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역시 세계관 그리고 자연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요 말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보면 이걸 그대로 기려야 합니다. 이대로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인간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활력운동을 하고 있는가 신바람 나게 활력운동하고 있는가 슬프게 활력운동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등등 자연과 인간이 의례를 통해서 어떤 감정상태 어떤 교감 어떤 연결을 이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땅에 접근할 때 내지는 생태 문제에 접근할 때 단순히 구획화된 땅 내지는 어떻게 보면 대상화된 자연 사물 여기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식을 보다 더 추상화시켜서 사회 전체를 재배치할 수 있는 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부분에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물이 있습니다. 자연신이 있습니다. 이 땅은 소중한 겁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우리가 지금 어떤 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그 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가 어떤 경험, 어떤 감정 상태를 느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경험과 사건 중심에 우리는 분명히 포인트를 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공동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한 공간을 생태적으로 꾸민다거나 아니면 다시 리뉴얼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의 기초에서 그리고 특히 샤먼 되기의 기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을 한다. 땅의 재구성을 한번 해본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엑스터시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교감이라고 하는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다 더 사회적으로 환원하여서 설명을 한다면 엑스터시에 기초한 이 교감 운동을 어떻게 활력이 이렇게 넘치는 일종의 억압된 것들이 풀려나고 억울한 존재들이 해방감을 맞게 하는 이 운동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서 공동체의 구성을 한번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땅, 한 지역, 물론 거기서 그 어떤 물질적인 그 한계나 그 모습에 집중하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어떤 활력을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고 그럴 때는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이제 몸 자체가 변해야 되는 왜냐하면 몸에서 뭔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기분을 느껴야 되고 활력을 이렇게 일으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몸의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의식을 좀 다듬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먼 되기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요건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이 나오면 한번 시간이 많이 지금 갔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면 한번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이걸 이제 이제 제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일어났던 한 3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저 나름대로 기록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저 나름대로 움직임도 좀 해보고 그러다 이제 지금 공연의 형태로까지 이렇게 쭉 발전을 시키면서 연구를 좀 해왔는데 이제 그때의 경험들을 단편으로 좀 정리했고 거기서 좀 나눌 만한 이야기들을 몇 개의 국면들을 좀 가지고 와 본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런 샤먼 되기 내지는 이와 같은 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건, 개인의 몸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구성의 보편적 원리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제안하고자 하는 하나의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 운동의 원리로 삼았던 것은 뭐냐? 결국은 에로스예요. 사랑이에요. 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사회 구성의 원리를 이성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활력의 원리, 오르가즘의 원리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한 개인의 출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보다 더 진리론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개체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역설적인 진리의 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 엑스터시와 그다음에 어센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원리,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개념 자체로도 규정을 내리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연구를 해가면서 최대한 이걸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제안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개념이 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찾아낸 건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엑스터시라고 하는 것과 어센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 결국에는 엑스터시든 어센틱 무브먼트이든 공통적인 것은 분명히 인간 안에는 어떤 원시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생명력의 기초에서 어떻게 몸 운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고, 저도 춤이나 미학 몸 만들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샤먼 되기의 작업에서도 그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몇 가지 이 사례들인데, 이것도 이따가 토론 시간에 잠깐 시간이 되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아주 주요한 능력,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갖고 있죠. 그리고 이성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사회, 그리고 인류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이 역사 시대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분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 상황에서 일종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성보다도 이제 감성적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담론들, 미학 운동들, 그리고 여러 생태 예술적 실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확산이 되고 또 담론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저로서도 환영할 만한 그런 작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8월에 한 워크숍을, 이제 숲 워크숍이었거든요. 숲 워크숍을 끝내놓고 굉장히 잘된 워크숍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와, 너무 멋있었고, 너무 이제 생명 충만한 거야. 숲 속에서 우리가 생명 충만하고, 와, 너무 좋은 그런 워크숍이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워크숍이 끝났는데,
그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좀 2% 정도 부족한 그런 면을 스스로 좀 느꼈어요. 이 부족한 느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래서 한동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사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이 근대 이후로 일종의 교육 과정 내지는 학습 그리고 교양을 쌓아가는 이 과정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려고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어떤 삶의 방식들 기본적으로 이성과 감성으로만 돌아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쾌불쾌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막 요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아가요.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능력이 일종의 이제 초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사례를 이렇게 좀 갖고 왔을 때 한 이제 합창을 지휘하시는 예술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도 관심사도 많고 합창을 지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술적 감각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 숲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분이 좀 이렇게 경직된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에서도 그 경직된 몸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깰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래서 얘기도 좀 이렇게 해보고 선생님 이렇게 나무를 느껴보세요. 감성 워크숍들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선생님 저 잠깐 우리 손 잡아요 해가지고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대고 잠깐 같이 호흡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를 않았어요. 뭔가 말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장치를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 잠깐 멈춰서 같이 호흡하고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좀 몰입하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마치 밖에서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도를 하려는 그런 시도 자체는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충분히 우리는 순간적으로 몰입했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숲 공간에서 매우 독특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짧은 경험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몸을 스르르 풀더니 나무를 이렇게 껴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누우셔서 잠깐 쉬시고 워크숍을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어요. 선생님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본인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이 경험을 우리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영성의 체험이 아니겠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술 영역에서든 교육 영역에서든 어떻게 보면 근대로 접어들면서 아까 초입에 얘기했듯이 학문이든 신이든 자연이든 인간이든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인간만의 학문 영역, 신만의 영역이라고 딱 분리를 시켜서 우리 일상생활 안으로 교육 영역 안으로 예술 영역 안으로 초월성 내지는 감히 신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아 이거는 뭔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은데 파인 아트의 이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 학문의 영역에서도 야 그건 종교 교회 가서 할 이야기지 사찰에 가서 할 이야기지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상 차원에서 일종의 초월 경험 몰입하고 서로 깊은 공감을 나누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현대인들한테는 근본적으로 좀 단절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 워크숍을 끝나고 나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 서로 더 좀 분명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경험으로 좀 나눠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성이 아닌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초월성이라고 했는데 초월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성 능력이 있다, 이성 능력이 있다, 초월성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초월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다시 재차 좀 물어봐야만 하는데 요즘에 이제 권쌤하고도 지금 같이 우리 이 팀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세미나
중에 이제 우리가 에드와르도 콘의 숲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4장을 읽었거든요.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혼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soul blindness, 혼이 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혼에 눈뜨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드와르도 콘은 인간만이 아니라 숲이라고 하는 비인간 자연물도 살아있는 사고를 하고 있고, 이 살아있는 사고는 이성적 능력의 기초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계산하고 추론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혼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호작용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작업, 관계성을 맺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 대목을 보고 이 혼맹이란 표현 이거 너무 좋다. 이제 초월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다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활동, 혼의 능력, 혼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을 아주 두부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있는 이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흐물흐물하게 경계를 흐리는 방식으로 흐물흐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텍스트에서는 꿈의 이야기, 무의식 세계의 이야기 등등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동물이 사고하는 방식, 동물이 기호작용하는 방식, 식물이 또 역시 살아있는 사고를 어떤 방식으로 펼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확실히 이성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차원에서 놓고 보자면 혼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때 조금 가까워져요. 예컨대 우리가 혼을 부른다라고 하면 만약 구판에서도 이제 구판을 이렇게 굿에서 공수 내리는 그 이야기들을 쭉 원고로 스크립트로 쭉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원고로 작성해서 이렇게 쭉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완전히 폴리포니 같은 다성적인 문학이 거기서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 줄은 조상신 내려와서 쭉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나올 때는 무당이 천신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작년에 죽은 옆집 아저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한순간에도 무당이 어떤 방식으로 접신하느냐, 어느 세계와 접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공간의 경계가 굉장히 흐물흐물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존재의 경계 그리고 어떤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탁 어떻게 보면 개방시키는 열어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간 중심의 그리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자꾸 규정 내리고 인간 방식으로 소유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나 욕망을 좀 성찰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본 땅과 인간의 관계, 여기에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을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샤머니즘에서는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를 지나와서 현대에 오게 되면서 굉장히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도 종교가 완전히 세속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세속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떨 때는 더 오염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도 뭔가 별도의 세계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초월성, 진정한 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오염시켜 버렸는데 이제 그런 오염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풀어가고자 하는 문제 지형에 맞게 그 말을 다시 써본다면 원시적 생명력이라고 풀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소울의 힘,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원시적 생명력을 일깨우는 능력이고 자신 안에 이 원시적 생명력은 인간과 자연이 공히 취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 여기서 커먼즈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샤먼 되기의 과정이 개별적이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꾸 또 이성을 작동해서 샤먼이란 무엇인가, 샤머니즘이란 무엇이냐, 생태란 뭐냐, 땅이란 뭐냐 이렇게 자꾸 규정을 내리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테지만 그러한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한 템포 쉬고 아 내가 뭔가를 규정 내릴 수 있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에서 어떤 활력을 일으킬 것인가, 이 원시적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자연과 인간의 공통적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활력 운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성찰하고 그 운동을 직접 일으켜보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